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인데요. 와, 이제 완전히 겨울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에 가서 E3 리서처 비자의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갔는데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날씨가 추워 가지고 먹도리도 하고 갔습니다. 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원래 그 우수 인재 D8이라든가 E1, E3 비자의 그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연장 업무가 1 층에서 2 층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2 층에 갔더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인제 1 층에 있던 게 2 층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2 층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각각 부스에 인제 주무관님들이 계셔 가지고 상담을 상당히 잘 해 주시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갔더니 '아 진짜 며칠 사이에 갔더니 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느낌 좀 들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제가 추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항상 따뜻하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유난히 춥습니다. 영하 뭐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뭐 종종 있고, 지금 이제 11월 달이긴 하지만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입동도 지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 트는 거, 입술 트는 거 많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 손에 바를 수 있는 거, 입술에 바를 수 있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있는 그 케이스 중에서 F299 연장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이 상당히 계셔 가지고 제가 인제 요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인제 강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F299은 어떻게 비자 변경하는지는 아시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인제 E7-2라든가 또 E7-3라든가 그다음에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경 신청을 하시고, 일부는 인제 D8 투자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D9 무역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F299 비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E7, 2, 3, 4 비자에서 거주 비자로 가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거밖에 없고, 그러면 D8, D9 비자는 F2, 7 비자도 있지만 그 소득하고 학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D8, D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F299 비자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F7 비자,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거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막 전화 주시고 그러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 "선생님, GNI 한 배 소득이 있어야 되나요? 반드시 GNI 한 배 소득이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비자 변경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E7 원도 하는데 원인 분들이 거의 비자를 신청 안 합니다. 예. F2-7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7-2 하고 E7-4 경우에 따라서는 D8 투자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D9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자를 굉장히 F299 비자를 좀 선호합니다. F299 비자에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요건은 에피카프로 설명을 드리자면, 카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eligibility 신청 자격 요건이 인제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느냐, 기간, period 기간, 그다음에 I는 소득하고 여기는 자산까지 봅니다.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K는 한국어 KIIP 돼 있고, 아카데믹 디그리 학위 이런 부분, 그다음에
풀타임이 돼야 되느냐,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병역 신청하는데, 이제 비자를 병역할 수 있는 분들은 D1, D5부터 이렇게 많지만 이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기간은 이제 5년이 되는 거고요. 5년. 5년이라는 거는 요 비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1, 그다음 D5부터 D9, 그다음에 E1부터 E7, 4까지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고 되고요. 이제 소득은 이제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E7 대부분이 E7-2라든가 여기에서 E7-4 비자 근무처 변경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하고 그 이외의 비자 분들이 있는데 이외 같은 경우는 그 최저 임금의 12배. 그러니까 전년도 월 최저 임금의 12배고, 다만 E7-1에서 시작하는 분들, 또 E7-3 같은 경우에 이제 영접공이라든가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GNI 80%잖아요. 요거를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E7-2에서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월 최저임금, 전년 월 최저임금의 18배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GNI 1.5배 이렇게 되고, 그 이외의 분들은 가족이 있는 경우는 GNI 이제 1배다.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4단계 이수가 필수고 학위는 그렇게 필요가 있지 않고 풀타임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풀타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DAT9 같은 경우는 풀타임이라는 개념이 특별하게 없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했어요. 근데 이제 비자를 변경한 다음에 이제 연장할 때가 문제입니다. 연장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 E7-2 비자부터 E7-4 비자까지 요 분들은 연장을 할 때는 자, 월 최저임금의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그리고 뭐 D1이라든가 그다음에 D5, D9, E7-1 비자 같은 경우는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이분의 연장할 때는 GNI 1배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분들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GNI 1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GNI 1배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 모든 F299 비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GNI 1배 소득이 있어야 되느냐? 요게 굉장히 연장할 때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산의 요건이 있었잖아요. 자산 요건에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자산에 변경할 때 자산은 원래 혼자 하면은 1,500만 원인데 가족이 같이 하게 되면 3천만 원이라는 자산도 연장할 때 필요하느냐. 그래서 연장할 때, 자, 소득 요건하고 자산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연장할 때는 전부 다 GNI 1배 소득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E7-4 비자로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자, 남편이 지금 F99이고, 아내가 F318 비자예요. 뭐, 자녀도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 연장할 때, 연장할 때, 자, 소득과 자산이 있는데, 자, 소득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연장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GNI 1배 아니면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GNI의 한 배라는 거는 자,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GNI 한 배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우선은 그거는 아니다. 자, GNI 한 배 소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 배우자가 F299으로 있는 경우에 한해서 GNI 한 배 소득이 어디요? 주체무자, 남편의 소득으로 가름하고 하는 거고 같이 합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F299이 아닌 배우자가 F318이라든가 그 전에 했던 F112로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GNI 한 배 소득이 필요가 없고 E74인 경우에는 자,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면 된다. 그러면 자산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산은 연장 요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에는 연장 요건이 포함 안 되고 자산은 비자 변경할 때 필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E74 비자 근로자가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 아내가 F299으로 비자 변경하는 경우는 너무나 힘듭니다. 다음에 제가 F299으로 비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내도 F299으로 비자 변경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다. 하지만 준비하고 지금 이미 올해 지금 다음 달에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자 변경이. 아내가 되면 이제 소득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일반적으로 F299 비자 변경하고 배우자는 이제 F317에서 F318로 연장을 하게 되는 거고 GNI 한 배 소득이 연장할 때 필요한 거는 둘 다 F299일 때 그다음에 아내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가 F3나 F1을 가지고 있는 경우 GNI 한 배가 아니고 월 최저임금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E73 중에 GNI 80%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이분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본인 혼자 신청하더라도 F299 비자 신청할 때는 뭐예요? GNI 80%의 부분이 있으면 F299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F299으로 신청할 때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하고 그다음에 GNI 80% 중에 18배가 더 높기 때문에 18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F299 비자 변경할 때는 GNI 18배로 이분들을 신청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장을 할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자 E73 중에 GNI 80% 돼 있는 사람들은 연장할 때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연장할 때.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GNI 12배가 아니에요.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E74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E73가 F299 되는 경우는 조선업이면 조선업 쪽에만 근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 기본 임금인 어디라고요? GNI 80%. 그래서 이 금액이 맞으면 GNI 80%. 만약에 E71이 한다. E71이 하면 또 GNI 80%잖아요. 연장할 때는 최소한 원래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지만 그 비자 F299 비자를 받기 전에 비자 E71이라든가 E73 중에서 GNI 80% 소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된다. 연장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산은 보지 않지만 소득은 본다. 소득이 GNI 한 배는 아내도 F299 비자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되고 아내가 F318이라든가 F112 비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만 되면 F299 비자로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F299에 이전에 받았을 때 비자가 E73 중에서 GNI 80%로 해당하는 그 경우에는 이 E73 근로자들은 예를 들면 영족공이다. 조선업에.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똑같은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GNI 80%는 무조건 받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조업이다고 E74 비자는 모든 제조업 쪽에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E73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영접이면 영접. 조선업 영접 쪽으로만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연장할 때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최저임금이죠. 요것만 받으면 되지만 E73 중에 GNI 80% 받는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요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자, 그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의 연장 관련해서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GNI 한배 소득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3천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해 드렸고,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F299 연장을 할 때 구체로 설명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큰 힘으로 드디어 11,500명이 넘었고요. 이번 달 11월 달에 12,000명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출입국 이민 강의 올해 12월 달에 12월에 자 토일 해서 총 4일에 걸쳐서 24강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12월에 강의할 예정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합격의 법학원에 이제 이번에 행정사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새롭게 바뀐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행정사 자격시험에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굉장히 강의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연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준비한 거잖아요. 예. 자, 오늘은 F299 비자의 연장 문제 관련해서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어떻게 소득과 그리고 뭐죠? 예, 자산을 증명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들 연락 주시면 열심히 강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